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킴이 어딜 왔냐면요. 바로 우리 메이필드 호텔 안에 있는 이 낙원 한정식집에 우리 지배인님을 찾아뵈러 왔는데요. 낙원 하면 여러분들 갈비가 정말 유명한 우리 한정식집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얼마 전에 마켓컬리에도 런칭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잘 네. 팔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식을 이렇게 멋지게 선보이고 있는 우리 낙원의 지배인님이자 또 전직 소믈리에이신 오늘 우리 선배님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소믈리에, 유명한 소믈리에셨다고 들었는데 네. 소믈리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소믈리에 하면은 정확하게 좀 어떤 업무를 하는 직업인가요? 소믈리에는 레스토랑의 하나의 잡이에요. 소믈리에는 와인에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와인 메이커도 있을 것이고, 와인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그 크리틱 쪽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널리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소믈리에라는 거는 와인을 전문적으로 해서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소믈리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가 있듯이 소믈리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와인 전문가들 중에 소믈리에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자질은 서비스인 겁니다. 그 레스토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와인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한 보람을 느끼고 그 손님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자리가 소믈리에입니다. 네, 제가 그 낙원 지배인을 맡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낙원 지배인을 맡고 있으면서 호텔의 전체적인 와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필드 호텔은 낙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다시피 메이필드 호텔은 낙원을 기반으로 해서 2003년도에 개관을 하게 된 호텔이었고, 굉장히 그런 상징성, 역사, 그 다음에 메이필드 호텔 식음료업장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좀 낙원에 되게 감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호텔의 전체적인 그 와인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끼 소주라고 그 소주인데 미국 사람이 만든 소주예요. 그 미국인이 학원 강사로 한국에 왔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서로 건배하고 술 따라주는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통주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미국 뉴욕에 가서 굉장히 그 토끼 소주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무슨 소주요? 토끼 소주. 토끼? 예. 래빗? 예, 토끼. 그 래빗 소주라고? 토끼 소주. 예. 그 사람이 토끼의 해에 이제 한국에 왔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옥토끼, 달토끼 뭐 이런 뭐 또 동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끼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토끼 소주라는 것을 뉴욕 브루클린의 증류장을 빌려서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그 브랜힐이라는 그 사람이 한국에 충주로 와서 다시 토끼 소주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저희가 1호로 전국 대한민국에서 1호로 토끼 소주를 판매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량이 좀 좋아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인식이 있는데 네. 혹시 우리 지배인님께서는 주량이 어떠신가요? 주량은 매해 떨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술을 잘 마셨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잘 마셨는데 요즘은 또 피로도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 그때그때 또 컨디션 따라서 주량의 기복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혹시 소믈리에면 좀 네. 술을 잘 마셔야 되나요? 오히려 저는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없겠지만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이 오히려 감각적으로 뛰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술을 잘하는 쪽에 속하는데, 술을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은 뭐 좀 감각적으로 아마 술을 못 드시는 보다는 좀 둔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믈리에는 술을 잘 마셔야 되느냐, 그건 굉장히 크나큰 오해예요. 술을
거의 못 드시면서도 뭐 능력 있고 되게 뛰어난 소믈리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량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믈리에나 뭐 바텐더라는 우리 직원들을 뽑을 때 좀 선발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비스하는 이제 서버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응대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호기심, 그 자세가 또 어떠한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외국어 또한 되게 능력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낙원의 지배인으로 또 계시는데 지배인이 되기까지의 쌓아야 되는 경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24년째 근무한다고 이제서야 지배인 되는 거 아니고요. 지배인이 되는 경력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경력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호텔 생활 처음 할 때의 지배인 정도면 이 정도가 해야 된다. 혹은 뭐 지금 시대에서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뭐 노동시장에서 인사적체와 또 이제 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지배인 뭐 그 전에 뭐 캡틴 이렇게 진급을 하기 전까지 요구되는 경력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십몇 년째 캡틴, 20몇 년째 지배인 이거는 정말 옛날 방식이다. 점점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경력이라는 건 물론 필요하죠. 뭐 글쎄요, 지배인이 될 뭐 경력 필요한 경력 뭐 7년 8년이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그 정도면 본인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만 한다면 뭐 7년 8년 혹은 그보다 더 짧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정말 손님을 대하는 그 진정성, 자세, 자기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정성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서비스를 하시면서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계셨을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좀 뭐 심심한데요. 네. 제가 저기 역삼동에 있는 리츠칼튼에서 근무를 할 때 버틀러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유명한 뭐 VIP, VVIP 정말 셀럽들 많이 제가 좀 전담 서비스를 많이 했었어요. 뭐 기억에 다 남죠. 뭐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뭐 레이디 가가나,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 또 메르켈 독일 총리, 뭐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장관님, 정말로 이제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와인에 관련돼서 뭔가를 문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버틀러가 물론 이제 버틀러로서 뭐 여러 가지 박학다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전 세계 어딜 다녀도 버틀러가 한테 얘기한 어떤 와인과 관련된 거와 차원이 다른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느냐 하면 이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호텔의 베버리지 매니저고 소믈리에다 그러면서 버틀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전담 서비스를 하다가 뭐 와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핸들링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제 직업에 대한 이 지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저도 저의 직원들이 제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면은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얼마든지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저의 자리를 또 다른 도전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직업적인 만족도는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건강도 좋아요.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한가할 때 쉴 수가 있어요. 바쁠 막 주말 되면 막 쉬는데 막 주변에 사람도 많고 손님도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위험한 시대에 되게 한가할 때 쉴 수가 있고 그리고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 이거 상당히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근데 또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식재료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될 것이고, 와인에 대해서도, 음료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될 것이고, 하다못해 테이블에 있는 뭐들 린넨, 센터피스, 상식적인 거 모든 것들이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해야 되는 이 부분이 되게 즐거운 것이 뭐였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이 매니저로서 자기 개발하는 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공부도 무진장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뭐 제가 저희 소득 수준보다도 이제 먹고 마시는 수준은 꽤 재벌급의, 예, 그렇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24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직업을 무엇을 택하겠냐라고 하면 저는 딱히 있지가 않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바텐더, 소믈리에 또 우리 열심히 공부 중인 우리 메이필드 호텔스쿨 학생들 있어요.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또 격려의 한마디 부탁해 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뭐 교수님들한테 잘 들으셨겠지만은 바로 바텐더가 되고 바로 소믈리에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저는 호기심과 진정성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마 학교에서 영어 공부도 할 것이고 자기 분야에 대해 여러 공부를 할 거예요. 발전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좌절도 많이 할 것이고 포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새로 배울 때 자신의 실력이 점점 크지를 않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인가 정체됐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자꾸 정체가 되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자기 실력 앞에서 좌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꾸준히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을 올리고 또 올리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의 구조를 잘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뭔가 남을 즐겁게 해주면서 나의 보람을 찾는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미래에 다 능력 있는 바텐더, 능력 있는 소믈리에, 능력 있는 지배인, 능력 있는 팀장 혹은 레스토랑 오너로 다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메이필드 호텔스쿨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여기 메이필드 호텔에서 보유하고 있는 와인은 한 몇 종 정도 될까요? 종류 수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종류 정도, 150종류 정도가 되고 모든 와인은 보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기적으로 와인 리스트 교체를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와인들을 2달마다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많이들 아시다시피 봄하고 가을에 디오니소스 와인 페어라는 그 와인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거의 600가지, 700가지 이상의 와인을 또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